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명품 와인과 아주 싼 와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 하면 우리가 보통 명품을 많이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명품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1%도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쪽을 지향을 하고 한 병에 또 몇백만 원씩 이렇게 가는데 자꾸 이제 눈을기를 주면서 마시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한 4, 5만 원짜리, 싸게는 또 만 원 이하짜리 와인도 많죠. 그러면 그 가격 차이가 왜 나는가? 사실 이제 그게 이번 시간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명품 와인은 마시는 와인보다는 수집하는 와인이죠. 수집하고 자랑하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한 병에 1,500만 원, 2,000만 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맛에 대해서는 보장 못합니다. 오래되면은. 그래서 이 명품 와인들을 보면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다. 이게 이제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래서 지금까지 경매에서 비싸게 팔린 와인들을 제가 5개를 뽑아봤어요. 제 5위 샤또 마고 1787년산인데 1985년에 토마스 제퍼슨 사인된 게 나왔었어요. 22만 5천 불이니까 2억 5천 정도 되겠죠. 그게 5위입니다. 그 다음에 4위가 샤또 라피트로칠레인데 1869년생인데 2010년도에 23만 불, 샤또 마고보다 좀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라앉아 있는 배에서 건져낸 에이디스크 샴페인, 그 27만 5천 불에 팔렸죠. 그리고는 이제 2등이 좀 문제가 좀 있는데 더 세팅이라고 캘리포니아 와인인데 이게 자선 경매 때 나가서 나파도 아니고 소노바에서 나오는 와인이거든요. 그리고 와인 메이커도 상당히 젊은 사람입니다. 30대 초반이었었는데 이게 2017년도에 35만 불에 팔리는 기록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와인인데 이렇게 돼서 좀 이제 논란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역시 가장 비싼 와인은 로마네 꽁띠입니다. 로마네 꽁띠 이것도 경매에서 이제 2018년도에 1945년산입니다. 1945년이 비트지가 좋아요. 그때가 마침 또 2차 대전이 끝난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1945년산 와인은 무조건 비쌉니다. 근데 이게 55만 8천 불이니까 한 6억 이상 팔렸죠.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건 출처가 또 확실합니다. 부르고니의 네고시앙인 조셉 드루엥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경매에 내놔서 이건 또 확실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싼 와인들은 우리의 판단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거 내가 2천만 원짜리 와인 마시고 와인이 맛없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는 우리의 판단력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란할 만한 건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와인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밸런스입니다. 균형이 잘 잡혔어요. 그럼 맛의 균형, 단맛, 신맛. 이 단맛과 신맛의 균형이 과일이잖아요. 과일로 만든 와인이야말로 또 단맛과 신맛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의 경우는 떫은 맛. 짠맛은 와인에서 우리가 느낄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로마와 부케. 이런 명품 와인들은 아로마 부케가 풍부한데 이제 보통 향은 아로마 부케 나쁜 향 세소로 나는데 나쁜 향이 적죠. 그렇게 돼서 모든 게 밸런스가 딱 이루어져서 균형 잡힌 와인으로서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컴플렉시티라고 해서 복합성입니다. 이게 한 번 맛볼 때, 두 번 맛볼 때, 세 번 맛볼 때 계속 맛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뭐를 호기심을 계속 이렇게 발동을 시켜요. 그래서 또 마시고 싶고 또 마시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평가를 할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주면서 어느 게 맛있냐 이렇게 하면 잘 모릅니다. 그 자리에 두 병 놔두고 어느 게 먼저 떨어지냐, 먼저 떨어지는 와인이 좋은 와인입니다. 그런 정도로 자꾸 마시고 싶은 그 유혹을 느끼게끔 그걸 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랭스라고 해서 이 피니시라고도 많이 해야죠. 뒷맛이 오래가는 거.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해서요. 그런 다음에 빨리 가서 이를 닦을까 하도 이게 아까워갖고 이 못 닦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을 다 마시고 나서도 잎에서 이 향과 맛이 어우러져서 그대로 좀 남아있는 여운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피니시가 긴 와인들을 우리가 이제 좋은 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와인들이라는 건 도대체 왜 비싼가? 이거 보시면은 이제 좋은 와인이라는 것은 좋은 포도밭에서 나오죠. 그래서 수확할 당시에 벌써 당도, 산도 이런 게 모든 게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뭘 더 추가하거나 더 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래요? 때루아르가 좋은 거죠. 때루아르는 금수저 이론이라고 그렇습니다. 만들기도 전에 벌써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때루아르에서 나온 것이다. 두 번째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지를 않아야 됩니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맛이 좀 희석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실화인데 미국에서 했던 금주령 이전 이야기입니다. 레온 아담스라고 이 양반이 써놓은 책에가 나오는데 자기 스승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스승이 와인 맛을 딱 보더니 이 집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은행에서 한 10,000불 정도 빌렸을 것 같은데 와인 마시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슬그머니 갔더니 진짜로 10,000불 빌렸어요. 와서 선생님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아니 난 이 집 와인을 해마다 잘 마시는데 이번 빈티지 것은 맛이 좀 희석된 느낌이 든다. 맛은 똑같은데 물탄 느낌이 든다. 물탄 느낌이 든다는 뭐야? 가지치기를 길게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렸다는 거죠. 수확량을. 그래서 수확량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포도가 보통 헥타르에서 한 30톤 생산합니다. 3만 킬로. 그런데 이제 고급 이런 데들은 뭐 한 3,000킬로 뭐 이래요.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생산량들이. 그만큼 농축된 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면 일단 수확량이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발효시킬 때도 이제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킨 컨택트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껍질과 이 접촉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다 뽑아낼 거 뽑아내고 바람직한 향미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숙성도 이제 화이트 같은 경우는 뭐 한 6개월,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2년 내지 3년 이렇게 오크통에다 장기 숙성시킵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5년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5년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뭐냐? 재고 비용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데 3개월 걸리는 와인하고 3년 걸리는 와인하고 창고 면적이 달라져야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1등급 포도밭에서 일하는 데에서 일당이 10배 더 주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10,000원짜리 와인과 1,000,000원짜리 와인의 맛이 1,000배 차이 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일한 데서 월급을 1,000배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때루아르가 좋다. 즉 땅값이 비쌉니다. 벌써.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줄이니까 포도값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정성 들여서 예술의 경지에 이르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여자들이 뭐 백이나 뭐 명품을 따지듯이 와인도 사실은 이런 와인들은 명품 와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력 위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건 마시는 와인이 아니고 수집하는 와인입니다. 자랑하는 와인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비싸게 되고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최고의 제품으로서 거기서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와인들을 보면은 그렇게 매출이 높지 않습니다. 이거 뭐 5,000병, 6,000병 생산합니다. 로마는 거기. 그래 봐야 뭐 매출 얼마 안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다음에 재고 비용이 없습니다. 만드는데 3개월밖에 안 걸리고 만드는 쪽쪽 밖으로 내보내서 다 현금 돼서 들어오는 게 이게 더 훨씬 낫죠. 아파트도 3년이면 다 짓는데 와인 한 병 만드는데 3년 걸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게 돈을 왜 많이 벌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만족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술품을 만듭니다. 이걸로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값싼 와인이라는 건 뭐냐? 값싼 와인은 훨씬 더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듭니다. 일단 포도밭을 선택할 때 우리가 보통 무슨 뭐 경사진 포도밭이 좋다 하면 기계화가 불가능합니다. 평지 그리고 기후 조건도 약간 뜨뜻한 데가 좋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품종 우리가 잘 아는 품종 말고 잘 모르는 품종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활주로 있고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고 비행기 왔다 갔다 하고 기계로 수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지 값이 싸게 먹히죠. 기계 수확이 또 좋은 점은 24시간 가동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확기를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밭이 워낙 넓어요. 뭐 시야에 보이는 게 다 우리 포도밭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포도밭 면적 뭐 100만 평, 1000만 평 뭐 이런 데죠. 그리고 기계로 쭉 수확을 해서 한쪽에서 포도를 으깨 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구불구불구불해서 나올 때까지 한 7일 정도 걸리겠다고 만들어놓으면 발효가 다 끝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계속 포도를 투입하고 이쪽에서는 발효 끝난 와인이 계속 나오는 시스템. 이건 이제 컴퓨터로 딱 조작해서 온도고 뭐고 딱 조절해 놓으면은 한 사람만 감시하면은 거의 인건비 안 들어가고 계속 한쪽에서 투입만 시키고 이쪽에서 발효되는 와인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으니까
와인값이 우유값보다 더 싸게 나오는 겁니다. 한 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5,000원 이하짜리 와인들 수입 와인이 그 정도 되면은 병가 빼고 코르크 빼고 그 원가가 얼마겠습니까? 우리나라 올 때 벌써 세금이 한 70% 붙는데 그 전에 가격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런 와인들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숙성 개념 없습니다. 아까 고급 와인들은 뭐 적게는 6개월, 많이는 한 3년 정도 오크통에 둔다 했는데 이건 오크통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그대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와인이 나오는 즉시 바로바로 마셔야 됩니다. 두면 둘수록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은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A급 와인, B급 와인, C급 와인. 그래서 A급 와인은 방금 말한 명품 와인으로서 좋은 품종을 선택하고 좋은 때루와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B급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B급은 이 중간 상태, 어중간한 데를 보시면 돼요. C급은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지고 평지의 넓은 포도밭에서 약간 기후 조건 좀 더운 데서 포도 재배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양조 방법도 A급 와인은 될 수 있으면 폴리페놀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탄닌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내도록 하고, C급 와인들은 어느 정도 색깔만 딱 우러나면은, 왜냐면 떫은 맛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숙성을 오래 해야 되니까 부드러운 맛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달지 않으면서 약간 달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거죠. 그리고 A급 와인은 오크통에서 이제 뭐 2년, 3년 이렇게 숙성을 시키지만, C급 와인들은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시키고, B급 와인은 A급 와인이 오크통에 들어갔다 나온 거 물려받아가지고 한번 쏙 들어갔다 나오거나 오크칩을 집어넣거나 뭐 그런 정도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A급 와인은 나오는데 2, 3년 걸리지만 C급 와인은 2, 3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고 비용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인의 특성도 아까 말씀드린 A급 와인은 마시는 와인이라고 하면 수집하고 자랑하는 와인이고, C급 와인은 목마를 때 한 잔씩 하는 뭐 그런 와인이고, B급 와인이 이제 우리가 좀 즐겨 마시는 그런 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이렇다 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게 양조 방법도 A급, B급, C급 다르고, 마시는 방법도 A급, B급, C급 다르고, 여러분들 A급 와인을 마실 때는 색깔 보고 향 맡고 이렇게 이런 태도로 마시면, C급 와인은 그냥 병 따서 쪼르륵 마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와인의 가격에 따라서 매너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와인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와인 공부는 항상 병을 보고, 오, 비싼 거구나, 아, 싼 거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